네, 5학년 친구들, 예, 이제 2학기 사회가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계속 이제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함께 예, 같이 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입니다.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했다고 그렇게 배웠죠. 그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유물이나 유적 같은 걸 보고 알 수 있죠. 유물은 이제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뭐 책도 포함되고 뭐 그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형체가 있는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적은 어떤 장소예요. 그래서 뭐 불국사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건물들은 타고 터만 남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유물이나 유적들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고조선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고조선과 관련된 건국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에게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환웅은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다보며 직접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환웅은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자신을 따르는 무리 3천여 명을 이끌고 태백산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먹이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이를 견디지 못했지만 곰은 잘 참아내어 여자로 변했습니다. 여자로 변한 곰은 웅녀라고 불렸습니다. 환웅은 웅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당군 왕검을 낳았습니다. 이후 당군 왕검은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여 고조선을 건국하고 얼마 후에 도읍을 아사달로 옮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삼국유사라는 이제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당군 왕검은 누구예요? 예,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당군이라는 거는 이제 이때 당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뜻하고 왕검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 왕검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때 당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당군 왕검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조선 건국 이야기 보니까 궁금한 점이 없나요? 궁금한 점이 좀 생기죠.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얘네 육식 동물 아닌가요? 잡식인가요? 그리고 곰이 여자로 변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지? 예, 좀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신화 같은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인데 이 신화에는 여러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친구들이랑 궁금한 점 같이 찾아보고 이야기해보자는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건 학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겠습니다. 한반도와 그 일대에서, 한반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한반도, 우리 반도 배웠었죠. 청동으로 무기나 생활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힘이 센 집단이 점차 주변 세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동은요, 구리와 주석이라는 이 두 개의 합금인데요. 예, 청동으로 무기나 생활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최초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졌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면 당시 사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조선에 있었던 걸 한번 볼까요? 네. 자, 먼저 고조선의 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조선에는 8개의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8조법이라고 합니다. 8, 숫자 8 써서. 근데 오늘날에 전해지는 건 3개의 법 조항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법은 왜 만드나요? 법은? 법은 왜 만들까요? 사회 질서를 지키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갈등이 뭐 누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는다, 아니면 누가 누굴 때린다, 이런 것들을 줄이고 사회를 좋은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드는데, 고조선에서도 이때 당시에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볼까요? 고조선의 법 조항 3개 남아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라고요? 사람을 죽인 건 아주 큰 죄죠. 큰 죄를 어떻게 했을까요?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엄격하게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보기에 여기 있어요.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으로 뭔가를 갚는다는 걸로 봐서는, 곡식이 있다는 거는 뭘 짓는 사회예요? 농사를 짓는 사회였다. 예.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건 주인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물건을 훔친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이따 봐서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계급이 있었던 사회이다. 그리고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50만 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뭐가 있었다는 거야? 화폐를 사용하는 사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 달러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화폐의 단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예. 자, 그래요. 이거 말고 그러면 5가지는 과연 뭐였을까요? 이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고조선의 법이 꽤 엄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동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청동으로 만든 것들을 청동기라고 하는데요. 청동으로 다양한 생활도구, 그 다음에 무기, 장식품 이런 걸 만들었다고 했죠. 예. 그리고 고조선은 청동기에 이어서 철기를 이용하여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며 새로 키워나갔다. 자, 철은 여러분들 알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철이 청동보다 더 단단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칼을 가지고도 청동으로 만든 검과 철로 만든 검으로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철로 만든 검이 이기겠죠. 그리고 이 철은 무기만 쓰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생활 도구도 만든다고 그랬죠. 철이 발달하면 나중에는 이제 농사 짓는 것도 훨씬 더 잘 지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석기 시대에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를 넘어가는 그때 고조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파라는 악기예요. 악기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게 크기가 아주 작죠. 근데 여기는 이제 나무 손잡이가 이렇게 있었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무 손잡이가 있는 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이게 미송리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토기들이 발견돼요. 토기에는 뭐랄까요? 여기에 뭐 곡식을 담거나 음식을 해 먹거나 뭐 그런 거 하겠죠. 그래서 평안북도 여기에 미송리에서 발견돼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고, 탁자식 고인돌, 우리 고인돌 이야기는 했죠. 고인돌은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고인돌이 정말 많은 나라라고 해요. 많이 남아있는 나라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출토된 곳으로 딱 봐서 고조선이 요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던 나라였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조선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출토가 되고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은 이 정도였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조선의 특징 한 가지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고조선의 특징은 많이 있었죠. 법을 만들었었다, 계급이 있었다, 농사를 지었다, 화폐를 이용했다, 청동기와 철기를 이용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영상 보느라 고생했고요. 한 번 더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 아니면 여기서 낼 수 있는 질문 2가지만 만들어서 준비해서 만들어 갖고 오세요. 사회 시간에 만나요. 안녕.